최근 중국에 배신당한 러시아에서 한국에 다시 한번 심상치 않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경제와 외교가 폐허가 되었으나 러시아에서는 희망을 가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극동 지방으로 여전히 블라디보스톡에는 고려인들이 장을 열고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며 새해를 맞아 윷놀이와 각종 공연들이 여전히 진행 중인 한국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러시아의 극동 지방에서 한국이 떠오른 이유는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달라는 것을 줬습니다만 한국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데요. 왜 그러한 일이 생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세력이 나눠지면서 특이한 다툼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미국과 서방, 중국과 러시아가 서로 패권 싸움으로 발전하는 모양새가 되는데요. 초반에 러시아가 전선에서 고전하면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거리 두기를 한 바 있었는데 막상 러시아의 자원 무기화가 생각보다 유럽에 큰 효과를 거두면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중국은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 다방면에서 독특한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우선 기존에 알려진 대로 중국은 자원 수입과 더불어 주변국에 대한 위협의 빈도를 늘려나갔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LNG를 매우 싼 가격에 매입해 50%나 수입량을 늘려나가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 CIA 국장은 이제 중국이 우크라 사태를 보면서 대만 침공에 대한 시그를 겨누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는 의기투합하고 있고 아시아 태평양에 더욱 위협을 주는 모양새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맥락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은 특이한 협상을 했고 이것이 뜻밖의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우선 이 사태를 언급하기에 앞서 중국은 최근 미국의 기업과 초대형 빅딜을 사실상 파기해버렸는데요. 중국은 지금까지 항공기 주문에 있어서 상당한 수의 비행기를 미국의 보잉사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이 항공기 주문을 미 보잉사에서 거의 전량을 유럽의 에어버스사로 돌려버렸습니다. 중간에 737 맥스 사태가 있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기술적 결함으로 해결되었으며 다른 기종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에어버스 오더는 무려 370억 달러 규모로 중국의 모든 항공사가 보잉을 외면한 것인데요. 이에 관해서 관계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역 전쟁으로 갈등하던 2017년 이후 중국은 에어버스에 몰아주기 주문을 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미 보잉사도 이번 결정에 대해서 지정학적 결정을 내린 중국 당국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최근 중국의 항공기 사고가 보잉 기종이 많았고 737 맥스 문제도 있었다며 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기술적 문제라고 언급했으나 최근 사고는 2018년 이후에나 일어난 것입니다. 명백하게 미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중국이 돈의 힘으로 미국에 보복을 하는 행보를 간접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에어버스는 중국 항공시장의 긍정적 회복과 모멘텀을 보여준다면서 박수를 치는 모습이죠. 유럽연합은 러시아 사태에서도 그렇듯이 미국처럼 완전한 반중, 반러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돈을 쓰는데 중국과 척을 지면 결국 자신들의 경제에 타격이 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은 유럽에 주문하는 것조차 불만으로 집요하게 상황을 준비하는데요. 에어버스에 항공기 주문을 몰아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매번 수백억 달러, 수십조 원씩 됩니다. 이는 결국 미국 중심의 서방에 대한 지원이며 중국에 해악을 끼치는 것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번 우크라 사태에서 미국과 유럽은 의기투합해 무기를 공급하면서 러시아를 대항한 바 있는데 큰 그림에서 보자면 중국이 에어버스를 사는 것도 결국 서방의 무력을 강화해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이 항공기에 대해서 미국도 유럽도 아닌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약 5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여객기 공동개발 사업을 추진하자고 협의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해 CR-929 항공기를 양산하면 그 자금은 자신들 사이에서만 돌게 됩니다. CR-929는 보잉 787과 에어버스 A350의 장거리 여객기와 경쟁 모델로 자리잡게 되는 것으로 가장 많은 액수가 주문되는 중장거리 항공기 중 하나이기에 이것이 개발되면 그 하위 모델 개발도 순조롭습니다. 이 항공기가 성공적으로 양산된다면 앞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과 유럽에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일각에서는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의 조치가 세계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도 판단합니다. 현재 러시아가 자원을 무기화하여 유럽을 매우 곤란에 빠뜨린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되며 중국이 막대한 자금을 서방 선진국에 송금하다가 기술을 개발해 자체 생산해내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이 휘청이게 되며 반대로 점점 중국의 힘은 강해지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또한 중국은 그렇게 개발된 항공기를 보잉이나 에어버스보다 훨씬 저렴하게 개도국에 판매합니다. 항공기 성능만 이상이 없다면 개도국은 중국의 항공기를 구입하며 그 파이를 키워 나갈 것입니다. 이런 식의 방식은 한국도 중국의 LCD 시장을 빼앗긴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우려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뜻밖의 묘하게 흘러가면서 오히려 중국 러시아 간에 불화가 생기는 모습이며
반대로 중러의 분열이 한국에는 직접적인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선 이 CR-929 항공기 공동 개발이 생각보다 매우 여러가지 난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콩의 SNP에 따르면 중러가 추진하는 장거리 여객기 개발 프로젝트가 불투명해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의 행동이 이상하다면서 일부 채널에선 중국을 믿을 수 없다는 의견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KF-21 공동 개발에서 겪고 있는데 중러도 이익 배분 문제 등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데다가 정치적인 요소까지 포함되면서 러시아 당국은 중국에 황당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애초에 이 항공기 개발을 통해서 패권을 확보하자는 의중이 매우 강했으며 러시아도 이에 동의했기 때문에 항공기 개발에 착수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중국은 패권 싸움에 이길 항공기를 개발하자고 해놓고 막상 부품은 러시아산을 거부해버렸습니다. 중국은 특히 랜딩 기어 등 장거리 항공기에 필요한 부품을 독일과 미국산을 사용하자고 했으며 결국 항공기 개발에 서방 회사들을 포함시키자는 러시아로서는 납득 어려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랜딩 기어 장치 기록을 보면 러시아산은 위험하다고 굴욕을 안겼습니다. 실제 러시아산 항공기는 사고 빈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꺼려지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 러시아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중국의 서방의 자금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데 불만인 것입니다. 중국은 이 항공기를 개발하고 미주나 유럽 등 모든 도시에 취향하며 안전 기준을 맞추려 하는데 러시아 부품이 들어가면 모두가 꺼려하기 때문에 서방 회사와 손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제품 경쟁력이 있으려면 서방과 손을 잡고 화해해야 한다는 의중도 보였습니다. 당장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행동이 이중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CR-929 항공기 개발 뒤에 중국 내 판매 불량에 대해선 러시아에 한 푼도 이익금을 안 주고 해외에서 판매되는 항공기에 대해서만 이익금을 나누자는 납득이 어려운 제안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공동 개발된 모든 항공기에 대해 반반씩 혹은 상식적인 협의에서 이익을 나누자고 했지만 중국은 어차피 중국 내에서 가장 항공기 판매가 많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으니 이런 요건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바깥에서는 당장 판매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니 이런 자기 중심적 발상을 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러시아는 분노했고 러시아 부총리는 중국을 신랄히 비판했는데요. 러시아 보리소프 부총리는 중국이 거대 자본 국가가 되면서 러시아로 홀대하고 있다라고 했고 러시아 언론은 중국과의 여객기 프로젝트가 애초에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 결국 러시아와 중국은 최우방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특히 러시아 일부 채널에서는 러시아가 가장 공들이는 극동개발 프로젝트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연해조 지방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 러시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만 전쟁으로 인해서 서방과 갈라졌으며 현재 한국과도 소원해져 중국의 투자만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극동지방에 중국 자본이 들어온다면 이것이 장차 러시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 국민들은 연해주 지방을 과거 중국 영토였는데 러시아에 강제로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해 반러시아 감정이 적지 않게 자리 잡았고 언제는 수복해야 할 대상으로 벼르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전부터 중국 러시아는 국경 싸움이 잦았으며 본래 서로 사이가 좋은 국가는 아니었습니다만 현재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손을 잡았으며 미국부터 대항하고 보자는 식의 동맹이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번번이 우크라 전쟁 초기에도 그렇고 이번 항공기 프로젝트 문제도 역시나 중국의 간보기와 자기만 이득을 보는 행태에 대해 크나큰 염증을 느끼고 있다는 분위기가 흐릅니다. 현재 러시아 자원을 막대하게 바겐세일로 구매하나 정작 중국은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말로는 패권 싸움을 해서 서방을 무너뜨리자고 하나 정작 중국은 서방 기업과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느 하나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는 행태이기에 러시아는 극동 프로젝트에서도 신중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일각에서는 전쟁 마무리 등 상당 기간 시간이 흐르게 된 뒤에 한국의 반사이익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러시아는 작년 12월까지 한국의 극동지방 개발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인 제시를 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한국과 중국에 동시 제안을 했지만 한국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알렉세이 체쿤코프 극동북극개발부 장관은 한국과 협력을 원한다며 강력한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고 중국이 극동지방 개발을 독점하게 되는 것보다 한국이 있어야 중심이 잡힌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극동개발을 진행하며 무슨 일을 꾸밀지 알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러시아 국민들에게 의리 있는 국가, 기업들이 있는 나라로 신뢰할 만한 모습만 보여줬습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일본에는 보복을 하고 있으나 한국에는 별 움직임이 없는 이유일 수 있습니다. LNG 선박 취소도 달러 송금 등 금융이 막힌 게 문제가 된 것이며 실제 일본과 같은 몰수는 없습니다. 러시아 장관도 일본은 자국에서 자원을 가져가며 이득을 보고 있다고 했지만 한국은 러시아에 반드시 필요한 기업을 제공한다며 다른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자동차 등 러시아 1위 기업이 카자흐스탄에서 물량을 생산하도록 러시아 정부는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물론 러시아에 대해 서두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중국과 같은 행태는 누구도 믿기 어렵다는 것이겠죠. 이와 같이 중국은 중화 사상으로 러시아에게도 절대 손해를 안 보려다가 사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추후 오히려 한국이 러시아와 협업을 진행하며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